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출발하는 버스 사진을 즐겁게 찍고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고속터미널에서 찍은 버스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서울 호남 광주 고속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출발해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이용객이 매우 많다고 알려진 고속버스 노선 중 하나입니다. KTX SRT라는 고속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용객이 많다 알려진 이 고속버스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서울 호남 청주대 시외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출발해 청주대 정류소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청주 북부 지역 이용객의 편리를 크게 도운 노선입니다. 이용객이 과연 많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청주 북부에서 청주 시내에 있는 터미널을 거쳐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서 생각보다 이 노선 타는 이용객 많습니다. 북청주의 이용객 편의를 도운 이 시외버스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 4, 5번 버스는 복정역을 출발해 위례신도시, 잠실역, 삼성역, 압구정동 고속터미널을 거쳐 구반포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과거 여의도 갔던 362번, 중앙리병원 갔던 352번에서 단축된 버전입니다. 장거리 노선 단축에 따라 노선을 구반포역으로 단축해 현재에 이릅니다. 단축됐다 연장됐다 단축된 이 노선은 2022년 6월에 타봤습니다. 412번 버스는 남태령역을 출발해 사당역, 고속터미널, 신사역, 건대입구역, 금자역을 거쳐 중국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지선버스치고는 굴곡이 적다 보니 빠르게 이동하기에 적합하고 그로 인해 기점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구간 다 이용객으로 가득합니다. 이용객 많다는 이 노선은 타본 적 있지만 전 구간으로 탄 게 아니라 나중에는 전 구간으로 해서 타보고 싶습니다. 6411번 버스는 정남곡의 양천 벤처타운을 출발해 신도림역, 남구로역, 신풍역, 오량진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서등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이 노선 역시 앞선 412번 버스와 마찬가지로 지선버스치고는 노선의 굴곡이 적습니다. 물론 구로역에서 대림역 구간 빼고요. 그쪽에서는 신도림역, 남구로역을 경유하다 보니 심한 굴곡이 존재하죠. 대체로 노선이 직선으로 쭉 뻗었지만 일부 심한 굴곡이 있는 이 노선은 2020년 10월에 타본 적 있으며 그 당시 노선이랑은 바뀐 만큼 또 타보고 싶습니다. 540번 버스는 군포공영 차고지를 출발해 수리산역, 호계사거리, 인덕원역, 서구과천청사, 사당역을 거쳐 서울 성모병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군포시에서 서울특별시까지 3분 1부 구간 제외하면 대부분을 직선으로 이어주다 보니 이용객이 꽤나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군포에서 고속터미널을 거의 직선으로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142번 버스는 도봉산을 출발해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오문역, 약수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방배동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동소문로에서 6호선 라인으로 가는 데에는 환승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이 노선이 빛을 발하며 방배동 구간에서도 이용객이 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외로 숨겨진 강자라 느껴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6020번 버스는 역삼역을 출발해 강남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인천공항 1터미널을 거쳐 인천공항 2터미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비행기 탑승 가능한 인천공항과 고속버스 탑승 가능한 고속터미널을 지나는 특성상 두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공항과 터미널을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5501번 버스는 이등사거리를 출발해 대림아파트, 동성아파트, 사후역, 고속터미널, 강남역을 거쳐 매연시민의 숲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김포시를 경유하는 유의한 인천광역시 광역버스 노선이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면허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는 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버스임에도 김포시에서도 존재감 발휘한다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서울 호남 장흥 전안 시외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출발해 강진버스 여객터미널을 거쳐 장흥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운행 개통이 정말 많기로 알려진 노선 중 하나인데 방금처럼 강진군 경유 노선 외에도 나주시 강진군 경유 노선, 영암군 경유 노선, 장성군 화순군 경유 노선이 있습니다.
운행 개통이 정말 많다는 이 노선은 경유지별로 타보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광주광역시로 가는 고속버스는 아까처럼 금호고속 외에도 중앙고속에서도 운영합니다. 태평역은 광주광역시에 가본 적은 있으나 그 당시에는 SRT로 갔기에 나중에 고속버스로 간다면 어느 회사 버스로 가게 될지 기대를 해봅니다. 0411번 버스는 용산 자고지를 출발해 효창공원, 이촌동, 동작대교, 고속터미널, 강남역을 거쳐 AT센터, 양재꽃시장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2022년에 3012번 버스의 구반포역 이촌동 구간 단축에 따른 대체 노선으로 개통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개통으로 영권역 노선이 새로 생기면서 0017번이 유일한 영권역 노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로 생겼다는 영권역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60번 버스는 복정역을 출발해 잠실역, 삼성역, 강남역, 고속터미널, 노량진역을 거쳐 여의도 환승센터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노선이 거의 직선으로 이어진 주간선 버스 노선인데다가 이용객이 많은 곳들만에 돌아가는 탓에 어디에서 타나 이용객이 정말로 많습니다. 덕분에 인가대수도 50대가량 되니 말 다했습니다. 이용객이 정말 많은 이 노선은 2018년 8월에 타본 적 있으며 오래전에 탄 만큼 나중에 또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640번 버스는 신월동 우성상가를 출발해 오목교역, 영등포시장, 노량진역, 동작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강남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2004년에 서울특별시 시내버스가 개편되기 전에는 212번과 64번대 노선으로 무려 강동구에 둔촌동까지 갔던 적이 있으며 이후 개편 후에는 삼성역 회차로 단축, 신논현역 회차로 단축된 후 강남역으로 연장되면서 현재의 노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서울 시내만 다녔던 노선들 중에서 엄청 긴 노선으로 알려진 이 노선은 2025년 6월에 타봤습니다. 148번 버스는 북부고용 노동지청을 출발해 수유역, 고려대역, 성동구청, 압구정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방배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서울시에서 정체 구간을 많이 통과하는 걸로 알려진 노선입니다. 덕분에 정체시 소요시간, 비정체시 소요시간 차이가 큽니다. 그나저나 동북선 개통되면 정체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체 구간이 긴 걸 직접 느끼기 위해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서울 호남 진도 전환 시외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출발해 무안버스 터미널, 남학을 거쳐 진도 공영버스 터미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현재 시간대는 무안을 경유해서 진도를 가며 목포를 경유하는 시간대도 있습니다. 진도가 전라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운행 횟수가 하루 4번입니다. 서울에서 진도까지 최장거리를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143번 버스는 정릉산장 아파트를 출발해 기름역, 종로 3가, 고속터미널, 압구정역, 삼성역을 거쳐 레미안 플레스티지 아파트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서울특별시 버스 노선들 중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노선입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뚫려도 이 노선은 이용객이 줄어들 여지가 없어 더욱더 무섭다 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최고 이용객을 자랑하는 이 노선은 2025년 6월에 타봤으나 우회한 구간이 있기에 기존 노선 구간에서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서울 호남 순창 전환 시외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출발해 강진 공영버스 터미널을 거쳐 순창 공영버스 정류장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강진군과 헷갈릴 만한 임실군 강진면을 거쳐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기 전에 어떤 강진을 갈 거냐 확인을 해야 하며 잘못 갔다가는 큰일인데 자가용으로도 1시간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아까 강진군 경유 노선에 이어 임실 강진면 경유하는 이 노선 역시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서울 호남 청주 시외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출발해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서울 경부 터미널에 있는 서울 경부 청주 고속버스와 비교하면 존재감은 덜하다 평가할 수 있으나 청주시 인구가 적지 않은 만큼 이 노선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비슷한 경로로 간다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452번 버스는 복정역을 출발해 은행시장, 가천대역, 양재역, 강남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중앙대학교를 이어주는 노선으로 과거 영등포까지 갔던 462번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장거리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남 시내 이용객부터 성남 양재, 양재 중앙대학교까지 이용객은 다양합니다. 과거 462번 때부터 현재까지 이 노선 정말 많이 이용해봤습니다.
M6427번 버스는 양국터미널을 출발해 구례역, 장기역, 운양역, 흑성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강남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권까지 버스로 한 번에 바로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이 생기면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용객이 여전히 많은데 김포 골드라인 9호선이 혼잡도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을 버스로 한 번에 이어주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61번 버스는 복정역을 출발해 수서역, 음마아파트, 신논현역, 고속터미널, 합성역을 거쳐 국회의 사당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2022년에 4419번과 362번에 합성된 형태로 신설된 노선입니다. 신설 초기에는 문제점들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치동에서 이용객이 많아졌습니다. 대치동에서 존재감 보여준 이 노선은 2022년 6월에 타봤습니다. 4318번 버스는 남태령역을 출발해 고속터미널, 압구정동, 삼성역, 잠실역, 서울 아산병원을 거쳐 풍납동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사당역에서 천호역까지 지하철 타면 30분대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노선을 이용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무려 2시간이 걸려서 가게 됩니다. 즉 굴곡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 노선은 사당역에서 고속터미널 압구정을 거쳐 삼성역을 가고 삼성역에서 잠실역까지 대치동, 잠실동으로 삥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굴곡이 심한 이 노선은 2022년 8월에 타봤습니다. 서울 호남 당진 고속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출발해 당진버스 터미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노선들 중 길이가 가장 짧은 노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은 많은데 당진시가 철도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노선 중 길이가 가장 짧다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서울 호남 괴산시의 버스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을 출발해 증평시의 버스 터미널을 거쳐 괴산시의 버스 공용터미널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모바일 티켓으로 승차할 수 있는 타 노선들과 달리 이 노선은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표를 끊어야 탈 수 있습니다. 괴산이나 증평에서는 현장 발권만 가능하고요. 게다가 막차도 오후 7시 10분으로 충청권으로 가는 노선들 중에서는 막차가 비교적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401번 버스는 장지공영 차고지를 출발해 수서역, 삼성역, 강남구청역, 고속터미널, 남산 3호터널을 거쳐 세종문화회관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현재 보이는 UBC 211 중저상 버스가 다니는 몇 안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태평역은 그 중저상 버스를 전혀 안 타봤습니다. 태평역은 이 노선을 2018년 9월과 2022년 2월에 타본 적이 있었는데요. 차종이 뉴슈퍼 에어로시티 UBS110이었습니다. 이 노선에서 아까 우회한 구간이 있었다 이야기했는데 그 구간은 남산 3호터널부터 종로 5가 구간입니다. 원래대로면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해서 명동, 종로 3가를 경유해 종로 5가로 가야 하는데 그날은 을지로 입구역 쪽에서 집회가 있었던 탓에 남산 3호 터널이 아닌 남산 2호 터널을 통과하고 동대 입구역을 거쳐 종로 5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태평역이 2018년 당시에 360번을 어디 가면서 탔는지 아시나요? 바로 서해선 타러 가면서 탔었습니다. 2018년 당시 복정역 환승센터가 시점인 노선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탔던 노선이기도 합니다. 제가 4112번 타봤을 때 구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 당시에는 사당역에서 구반구역 구간이고 두 번째로 2022년 당시에는 신사동에서 청담동 구간입니다. 즉 두 가지 구간에서 나눠 타봤고 전 구간을 아직 못 타봤다 보니 나중에 전 구간 다 타보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이 노선은 정류장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몇 안되는 서울시 버스 노선 중 하나입니다. 2번 5번역 라인 쪽에서 4번역을 이어주는 서울시 버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편 경기도 깊숙이 가는 서울시 버스들이 단축되는 추세인지라 이 노선도 걱정이 되는데 잘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평역은 114번역 버스들 중에서 142번, 144번, 145번, 148번 4가지를 안 타봤습니다.
이런 노선들 역시 나중에는 타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며 과연 어느 노선을 먼저 타고 어느 노선을 마지막에 탈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선 태평역의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겠습니다. 3사 20번 버스는 복장역을 출발해 미래 신도시, 석촌역, 대치역, 양재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구간포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과거 이촌동까지 갔다가 단거리 노선 이슈로 결국 단축되어 한때를 이루었습니다. 노선 단축되기 이전인 3012번 당시에는 타봤으나 노선 단축 이후로는 아직까지 안 타봐서 나중에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이 노선이 더 수요가 돋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바로 고속철도역인 오송역이 청주대학교와 북청주 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청주시는 철도와 버스가 사이좋게 공존하는데 청주시내는 오히려 버스가 강세를 보이지요. 9408번 버스는 구미동 차고지를 출발해 효자촌, 야탐역, 세곡동, 강남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구간포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과거에는 영등포역까지 갔었는데 장거리 노선으로 인한 긴 운행시간 문제로 구간포역 회차로 단축되었습니다. 과거 9403번 버스는 단축된 이후에 422번으로 현관 전환된 케이스가 있어서 9408번은 어떨지 궁금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영등포까지 갔었던 2018년 8월에 이 노선을 타본 적 있었으며 나중에 다시 탈 땐 구간포역에서 분당 방면으로 타야겠습니다. 643번 버스는 양천공영 차고지를 출발해 개북역, 가산동, 신림역, 사당역, 고속터미널을 거쳐 강남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남부순환로를 길게 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로는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특히 정체에 많이 시달립니다. 막히는 길이 길다는 이 노선은 2025년 6월에 타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 어딘가에서 한 여행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